오래 전에 제 동생이 운영을 하다가 법률적인 문제도 생기고 또 경영상의 어려움도 토로를 해서 어떤 면에서는 제가 좀 떠안아줬습니다. 떠안아서 경영상의 어려움도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된 이후부터는 사실상 어떠한 영업활동도 하지 않은 지가 벌써 한 2, 3년 됐고요. 이미 폐업한 상태입니다. 다만 제가 10년 동안 어떠한 공직도 맡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인의 입장에서 제 친동생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자 그런 일이 있었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어떠한 탈법이나 불법적인 행위는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난 내란의 밤을 헤쳐온 빛의 혁명의 동지들로서 서로 경쟁을 할 때 지켜야 될 좀 룰이라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그 선 내에서 서로 아름답게 경쟁하는 모습이었으면 참 좋았겠다. 국민들이 보기에 다소 좀 눈살을 찌푸릴 만한 그런 공방들은 서로 자제하는 것이 어떨까. 네, 경기도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의 차명 대부업 운영 의혹이 TV조선 단독 보도로 제기가 됐습니다. 이 사건 직후 평택을의 상대 후보 정당인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은 김 후보와 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섰는데요.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결자 해지를, 그리고 국민의힘은 김 후보가 당선되어도 무효형이라며 후보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 후보 본인은 이 사건 직후 이 법인의 청산 절차를 현재 준비 중이다라고 해명에 나섰고요. 그리고 김 후보의 동생, 이 사건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는 친동생이죠. 국민일보와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후보가 대부업체 운영에 관여한 적이 일체 없다라고 밝히고 업체 자금이 후보든 다른 법인이든 흘러간 적도 없고 수사기관에서 조회하면 다 나올 일이며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의혹은 사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더 커지는 양상입니다. 무엇보다 김 후보의 해명과 달리 이 법인은 청산 절차가 아니라 언론 기자들이 취재 기자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18일 또 갱신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인데요. 관련해 조국혁신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장식 의원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의 의혹은 민주개혁 진영 전체에 무거운 족쇄가 되고 말았다. 고작 차명 사채업자 의혹 때문에 내란 청산이 발목이 잡혀야 되겠느냐라고 비판했습니다. 유이동 평택을 국민의힘 후보도 어제 SNS를 통해서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사람이 차명으로 대부업체를 운영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일이냐라고 밝히고, 만약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김용남 후보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는 중대한 위법 사항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이 문제는 여러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관련해서 김용남 후보는 앞서 보신 영상, 오마이TV 영상대로 전혀 사실무근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들의 설립과 운영은 모두 법적 절차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김 후보는 해당 업체들의 설립과 운영은 후보자의 동생이 설립해서 운영하던 업체였지만 금전 문제, 각종 소송 등으로 경영 위기에 처하자 직접 가족의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서 2020년경 인수한 것이다. 모 대부업체는 그 이전부터 존재하던 법인이었고 인수 과정에서 함께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해당 업체는 최근 2, 3년간 신규 대출이 전혀 없는 등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상태였고 이미 관계 기관에 폐업 신고를 마치고 청산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청산 절차를 준비 중인데 지난 18일 다시 또 갱신 신청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이런 문제 제기도 나옵니다. 해당 업체가 올해 초 등록 갱신을 신청했고 2029년 5월 18일까지 3년간 갱신 등록이 완료됐다라는 조국혁신당의 주장도 나와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 후보의 이 대부업 운영, 차명 대부업 운영 의혹과 관련해서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제가 오늘 수많은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에게 전화 연락을 했는데요. 대체로 연락이 잘 닿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 일이 전체 선거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경우에 따라서는 당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고요. 반대로 좀 더 사실을 확인해서 위법 요소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김용남 후보로 더불어민주당은 이 선거를 끝까지 완주한다라는 입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강준현 수석 대변인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당사자는 사실관계가 아니라고 하지 않느냐라고 밝히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모니터링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실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갑론을박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주말 사이에 이 사건을 세게 취재하지는 못했고요. 선거 현장을 취재하느라고 저도 어제 서울을 늦게 도착을 해서 또 뉴스퀵 배송 원고 준비하느라고 잘 들여다보지 못했는데 오늘 좀 더 취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준비한 소식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일어나서 마시는 커피까지 정해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돈 내고 내가 커피 마시는 거, 대통령도 장관도 나서서 무슨 커피를 마시지 말라. 여러분, 이거 공산당 아닙니까? 이재명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스타벅스 커피 들고 투표장으로 갑시다. 스타벅스 커피 들고 이재명과 민주당을 심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스벅 사태는 이번 지방선거에 굉장히 커다란 정치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과거 군사독재 친일로 돌릴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그 분기점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이 스벅 사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 저희가 조수진 변호사하고도 함께 이야기를 나눴지만 역사 왜곡뿐만 아니라 그리고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엄성조차 말살한 극우적 행태와 발언에 대해서는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표로 심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 퀵 배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